혹시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열쇠, 국채 금리를 어떻게 읽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매일 아침 주식창만 뚫어져라 보고 계시진 않나요?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막 일희일비하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요, 어쩌면 더 큰 그림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진짜 북쪽을 거리키는 나침판, 그건 사실 다른 곳에 있거든요. 바로 채권시장, 그중에서도 국채금리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침반을 제대로 읽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먼저 이게 왜 시장의 진짜 나침반인지 알아보고 또 중앙은행과 시장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는지 그리고 소위 똑똑한 돈은 어딜 보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걸 실제 투자, 그러니까 미국 국채 ETF나 절세 계좌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시장의 진짜 나침반입니다. 도대체 왜 모든 투자자들이 이 국채 금리를 봐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말 그대로 위험이 거의 없는 수익률이라는 뜻인데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떼일 걱정이 없으니까 국채 금리가 바로 이 무위험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 정도인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매력적이겠죠. 모든 투자의 시작점,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움직이면요. 금융시장 전체가 들썩입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험 자산들의 허들이 확 올라가요. 국채 금리가 5%인데 주식 기대 수익률이 6%다? 에이, 그럼 누가 주식하겠어요? 둘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특히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들한테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금융시장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업대출 금리, 전부 이 국채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결국 우리 지갑 사정, 실물 경제까지 쥐고 흔드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의 기준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와 시장의 실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합니다 하고 발표하는 건 말 그대로 현재의 정책 방향, 즉 중앙은행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국채금리는 뭐냐?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몇 달 뒤, 몇 년 뒤의 경제는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집단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물이거든요. 이 둘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시장이 중앙은행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특히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줄까요? 어떤 경고 사인을 보낼까요? 네, 시장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신호를 하나 보냅니다. 그게 바로 수익률 곡선 역전, 우리가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단기로 돈 빌리는 것보다 장기로 빌리는 이자가 더 높은 게 당연한데 이게 역전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이 똑똑한 투자자들이 보기에 앞으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결국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겠죠. 너도 나도 장기 국채를 사려고 달려드니까 인기가 많아진 장기 국채의 수익률은 오히려 축독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보다도 낮아지는 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시장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빨간불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식시장도 아니고 채권시장, 이 채권 투자자들의 예측이 시장의 예언가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그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요. 주식 투자자들은 보통 개별 기업의 멋진 성장 스토리,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같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먹고 자라죠. 반면에 채권 투자자들은 그런 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GDP 성장률이 어떻고 중앙은행이 앞으로 뭘 할까 같은 거시경제 데이터, 즉 아주 차가운 확률과 숫자만 봅니다. 감정을 싹 빼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주식시장은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채권 시장은 이미 출구를 찾고 있다. 모두가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냉정한 채권 투자자들은 조용히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파티가 언제 끝날지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시장보다 3발 앞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걸 우리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채에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 바로 미국 국채 ETF 활용법입니다. 채권 ETF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이 롤오버 효과인데요. 개별 채권은 만기가 있지만 ETF는 만기가 없어요. 대신에 펀드 안에 들어있던 예전에 낮은 금리 채권이 만기가 되면 펀드 매니저가 그걸 팔고 요즘 새로 나오는 높은 금리의 채권으로 계속 갈아 끼워냅니다. 이걸 롤오버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ETF가 우리에게 주는 배당금, 즉 분배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같이 올라가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그런데 국채 ETF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만기가 짧은 거냐 긴 거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단기채 ETF는 가격 변동이 적어서 거의 현금처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배당 수익을 따박따박 챙기고 싶을 때 아주 좋죠. 반면에 장기채 ETF는 금리 변화에 가격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투자하면 배당은 배당대로 받으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 즉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기대 수익도 큰 거죠. 내 투자 목적이 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좋은 국채 ETF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세금까지 아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ISA나 IRP,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절세 계좌에서 채권 ETF를 굴리면 그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이 생겨도 당장 세금을 안 떼요. 나중에 찾을 때까지 세금을 밀어주니까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둘째,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땐 세율 자체가 15.4%가 아니라 3.3에서 5.5%로 훨씬 낮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안정판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즉 환노출형 미국 국채 ETF에 투자하면 경제 위기가 따졌을 때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도 오르고 동시에 달러 가치도 오르는 그야말로 이중 방어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을 돌려주는 개별 채권이랑 ETF는 달라요. ETF는 거래소에 상장된 사실선 주식과 같습니다. 시장 가격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시작의 나침반인 국채 금리를 읽는 법부터 실제 투자 전략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내 투자 여정에서 내 소중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채권이라는 자산은 과연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